때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꾸준하게 계속 좋으면 기회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가 와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주 준비를 잘한다면 평생에 있어 한번 올 기회를 잡는 거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기회였는데 라며 또 껄껄무새를 하겠죠. 그러니 저는 지금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우선은 뭐 오늘 자영업 이야기를 좀 하면은, 자영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영업은 단순합니다. 단순하다고 말하면 좀 그런가? 자영업은 손님한테 어떻게 더 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님한테 어떻게 더 줄까? 그래야 손님이 또 올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랭크버거라고 햄버거 집에 갔는데, 저는 햄버거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저 햄버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즐겨 먹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먹고, 그래서 즐겨 먹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햄버거를 프랭크버거에서 먹었는데 한 세트 메뉴가 1,400원 하는데, 이게 너무 부실한 거예요. 프랭크버거 각성해야 됩니다. 진짜 저는 한번 먹고 괜찮아서 또 갔는데 이번에는 전혀 실망해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가지 않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자영업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님을 또 오게 만들어야 되죠. 손님을 계속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무슨 뭐 명동, 홍대 뭐 이런 데가 아니고서야 외국인이 계속 와서 뜨내기들 장사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곳이 아니라면 심지어 그런 곳도 망해요. 용산 보세요.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을 해서 외국인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거기 갔더니 바가지 씌웠다 이러면은 거기 가겠냐고. 제주도도 지금 말이 많았죠. 얼마 전까지 물가가 너무 비싸다, 바가지 물가 해가지고 누가 제주도를 가겠냐, 그러니 해외를 가지, 일본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쁜 의미로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름길이라는 게 생겨나요. 저는 법원에서도 지름길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화단을 가로질러서 마치 노루목이라 그래야 되나요? 토끼 굴 마냥, 토끼가 다니는 굴 마냥 화단의 잔디가 없어진 곳을 봤어요. 법원에서. 아니, 법을 심판하러 다니는 그런 법원에서조차 우리는 화단을 밟고 다닌다, 인도로 다니지 못한다. 왜냐면 그만큼 사람은 조금이라도 빠른 길로 가고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거죠. 그거는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상가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주동선, 배우 세대의 주동선을 꼭, 그런 게 생기는 원리가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골고루 여러 길을 돌아다니지 않고 목적성이 있으면 그 목적성에서 가장 단거리의 길로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트래픽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그런 길목에 있는 상가는 당연히 비싼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재미있는데, 저는 자영업을 이야기하다가 다른 길로 좀 잠깐 빠졌는데, 자영업이 그렇죠. 자영업은 즉 손님을 어떻게 계속 오게 방문하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죠. 그럼 손님에게 어떻게 더 많이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마진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을 하죠. 왜냐면 마진이 남아야 장사를 하니까요. 근데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왜냐면은 임계점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비용인데, 즉 고정비용, 자영업에서 고정비용은 늘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는데, 이 고정비용까지의 임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를 벌어야, 하루 매출이 얼마가 돼야 이 임계점이 넘고 수지 타산이 되니, 하루 매출이 그 임계점을 10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100만 원을 팔아야 나는 또이또이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팔아야 거기서 마진을 남기고, 마진에서 고정 비용을 지출하면 나는 이제 또이또이가 되는데, 즉 하루에 100만 원을 팔아야 또이또이라면은 100만 원만 파는 주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매출이 100만 원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마진을 더 높일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돼요. 매출을 높이는 방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매출을 높이는 방법보다 당장 쉬운 게 마진을 높이는 거거든요. 뭔가 줄이는 거죠. 손님들이 안 먹는 반찬을 약간 줄인다든지, 물티슈 나가는 거를 약 하나라도 없앤다든지, 생수 나가는 게 정수기로 바꾼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줄일 수 있는 게 보입니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면 보여요. 그런데 그걸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은 이제 손님의 마진, 손님 거를 빼앗는 거죠, 한마디로. 손님한테 주던 게 손님 것을 줄이는 거니까 손님은 그만큼 만족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알바생을 줄일 수는 있어도 시급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최저 시급이 거의 고정이 되어져 있고, 시급을 낮춘다고 하면은 알바생이 그만둬버리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 재료비에서 줄이게 되는데, 그러면 손님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니 이게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일까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매출은 더 떨어지고 마진은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왜냐면 고정 비용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나 뭐 올리브영은 모르겠습니다. 올리브영도 그런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기 어디냐, 다이소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로 매장을 하는 게, 이런 대기업들에서 수수료로 하는 이유가 매출이 높을 때도 있지만 낮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월세라는 것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줄이기가 힘듭니다. 임대인이 줄여주면 좋겠지만, 임대인이 매매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줄인다고 하는 임대인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임대인이 줄어들면 은행이 또 이자를 낮춰주나요? 은행이 이자를 안 낮춰주잖아요, 그죠? 세금은 그러면 좀 낮춰주나요? 세금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 낮출 수 있는 거는 재료비, 손님의 것을 좀 더 줄인다, 이건데 손님은 더 안 오고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결론은, 제가 경매를 해서 자꾸 상가를 사서 인형 뽑기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이유가 손님한테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 비용을 낮출 수 있으니 저는 마진을 적게 먹어도, 또는 남들과 동일하게 먹어도 저는 인형을 더 많이 퍼줄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인형 10,000원짜리 사와서 7,000원, 8,000원짜리 사와서 13,000원, 4,000원에 나가게끔, 그 정도의 이제 마진을 보면서, 50%의 마진을 보면서 이제 한다고 치면, 그래야지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치면, 저는 10,000원에 가져와서 7,000원에 가져온다고 칠게요. 7,000원에 가져와서 10,000원에 팔아도 3,000원이 남아서 고정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니 저는 손님한테 더 많이 뽑히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손님한테 인형 뽑기가 손님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니 손님은 은연히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면 말이죠. 그러니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장사를 하려고 지금 이 개고생을 하면서 저 멀리 1시간을 걸려서 이제 경매로 상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집 앞에서 인형 뽑기를 차리면 5분이면 가는데 굳이 왕복 2시간, 3시간을 하루에 지금 운전하는 키로수가 3시간입니다. 또 입찰할 물건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받게 된다면은
이제 뭐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런 부분에서 기회비용, 뭐 길거리에 버려지는 시간도 돈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게 더 옳다. 손님한테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다. 그래서 내 가게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가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러니 난 그걸로 돈을 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제 계획에 뭐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야 네가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 수 가르쳐 주실 것이나 가르쳐 주실 분이나 또는 뭐 그래 너 말이 맞아? 뭐 아무튼 뭐 좋은 어떤 글이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돈 벌자 잼돈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